이번에 6번째로 독립영화 같이 보기를 하는데요. 오면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맨 처음에 왜 독립영화 같이 보기를 했을까? 제가 상업영화로 밥 먹고 사는 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베이스가 되는 다큐나 여러 가지가 독립영화가 너무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되고 가끔은 독립영화 감독 꽉 차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없어지면 안 되죠. 다큐라는 게 기록이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벌써 6번째가 됐습니다. 아니요. 저기 혹시 30일 보신 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제가 보통 연말에 하는데 얼마 전에 요만큼 서비스를 받았어요. 근데 연말까지 가면 제 주머니에서 그 숫자가 언제 빠질지 몰라서 마침 그날 생추어리 시사를 가서 이 영화 좀 요번에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는 5월달에 했습니다. 뭐 저한테 수입 구조가 생기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이렇게 관에서 만나 뵙기를 제가 뭐 바라신다면 이렇게 볼 거고요. 오늘 생추어리 어떠셨어요? 그쵸? 그러면 이 영화를 만드신 왕민철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여기 잠깐 인사드리고 인사 좀 관객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영화 만든 왕민철입니다. 오늘 비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민수 배우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잠깐만 서 계세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은 저희가 너구리, 수달, 사막여우, 곰을 주역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인간하고 말 섞기 싫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장 가까운 친구인 최태규 수의사님하고 김봉균 재활 선생님 모셨습니다. 잘해주세요. 인사 좀 관객분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건보금자리 프로젝트 최태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야생동물의 곁을 지키고 있고 이제는 신인 배우인 김봉균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했을 때 GV 할 때 우리가 다 들어와서 그냥 앉아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관객분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서서 인사드리자. 어때요?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좋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진행 잘하는 애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제 시선으로 여러분과 어떻게 대화를 나눌까 하고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마이크를 앞에서 건방지게 잡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거를 물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참 인디스페이스가 영화 광들이잖아요. 네? 그죠? 영화쟁이들. 그래서 막 알고 있는 거 너무 많이 물어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보다 똑똑하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영화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가끔은 이래요. 그렇게 저희 주눅들게 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리. 왕민철 감독님한테 여쭤볼게요. 왜 다큐 제가 그 전에 동물원이라는 영화도 같이 봤었어요. 왕민철 감독님 이번에 동물 시리즈 2죠. 거기에 대해서 왜 동물을 다루게 됐나를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동물을 다루게 된 건 되게 뭐 우연한 기회에 다루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동물원이라는 그 공간에 먼저 관심이 있었는데 성주동물원을 2015년부터 찍고 2019년도에 동물원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나니까 사실 계속 그 안에서 만들었던 이제 여러분들과의 관계들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되고 또 청주동물이 계속 변하는 걸 보게 되니까 왜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부 많이 하셨어요.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왜 제가 저번에 그 생츄어리 그 시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동물만 다루실 거예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다큐만 하실 거냐? 극영화 안 하실 거냐? 그런데 다큐만 하시겠대요. 저는 또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거 어떤 작품이든지. 그랬더니 또 아니래요. 동물만 하신다는 건. 네, 저는 사실 이게 동물 영화라기보다는 동물한테 마음을 쓰는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되게 애틋하고 좀 짠해 보이고 이런 구석들이 있는데 뭔가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마음이 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정보 듣기에 세 번째 프로젝트 동물 시리즈 최태규 수의사님하고 같이 지금 네, 기획 중이시죠? 네, 지금 촬영을 한참 하고 있고요. 영화에도 잠깐 나온 곰보금자리 프로젝트에서 그때 그러니까 영화에 잠깐 나왔던 그 농장이 있어요. 가서 이제 청소도 해주고 겨울에 가서 했던 그 농장에 곰 13마리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츄리는 아직 아니고 이제 임시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90년대생인 여자분 세 분이서 하천에 가서 사시면서 그 곰을 돌보고 계시는데 그 여자 세 분이 주인공인 영화를 찍고 있죠. 좀 더 사람들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물론 곰들도 나오긴 하지만 네, 기대해도 될지 기대하셨습니다. 관객이 들어올지. 관객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이 영화를 만들어 볼까요? 다음에 최태규 수의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요. 곰 프로젝트 어쨌든 곰 키우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국가 정책처럼 곰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제는 곰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첫 장면에 그 500 몇 마리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에 사육되고 있는 곰, 인간 잔인해요. 어쨌든 국가에서 농가에 돈이 벌 수 있으니 너희들 곰 들여서 농담이고 뭐고 팔아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는 정책적으로 안 된다 그럴 때 그 곰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최태규 수의사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그 곰에 대한 생각을 시작점이 있었어요? 글쎄 어렸을 때 이제 90년대겠죠. 뉴스에 그 배에다가 호스 꽂고 나왔던 곰이 얼핏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수의대 다니면서 뭐 곰 특히 이제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복원이 시작됐고 그거랑 같이 사육곰 문제가 좀 대두가 됐어요. 그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그걸 들고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만 해도 뭐 그냥 문제다라고 했고 사실 뭐 곰을 가지고 뭘 해야겠다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냥 그 이제 특히 외국 친구랑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국에서 곰 먹는다며 뭐 많다며 이렇게 하다가 곰 생츄어리도 있겠네라고 얘기를 하길래 없다고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놀래더라고요. 한국 돈도 많고 뭐 무슨 동물 단체도 많은데 왜 왜 그런 거 없냐. 그래서 곰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진짜 되게 저는 생츄리를 보면서 고마웠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 어떤 관심을 갖는 시각들이 다 다르면서 누군가는 그 과정 안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도도 안 돼 있는 거를 뚫어 나가시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다큐가 필요하지 않을까? 되게 불편하지만 우리는 꼭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클라라 아빠, 네 선배님. 김봉균 선생님, 네. 너구리 클라라 아빠. 네. 어쩌다가 그 동물 재활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위 말해 동물 덕후였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 남들은 만화 영화 볼 때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 그리고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아시나요? 네,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프로그램 녹화해서 보고 또 보면서 동물과 이렇게 부대끼는 삶을 살고 싶었던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물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는 수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머리에 수학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건 수의사가 아니라 동물을 위하는 일이니까 뭘 하면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코가 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EQ가 발달된 거죠. 네, 수학을 잃은 대신. 그러니까 네. 그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고 네, 네. 재밌었어요. 클라라 일로 나와 그러니까 따라오고 이런 생각을 전 했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 수의사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 외과 의사가 별로 없잖아요. 돈 되는 직업군의 의사들 뭐 의사분들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외과 의사가 점점 줄 때
저분들 그러니까 김정호 그 청주 수의사님이나 최태규 수의사님이나 돈 벌려면 지금 반려견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데 눈만 살짝 돌리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 선택에 대해서 어때요? 가끔 고민해요? 예. 자랑을 하고 깔아주신 것 같은데 동물병원을 했었고요. 예, 뭐 수입이 안 돼서 그럼 이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뭐 어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난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니 근데 재미가 없어서 재밌는 걸 하고 살고 싶어서 예.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 지금 사회생활은 묻잖아요. 뭐 구조가 어때? 뭐 했어? 뭐 집은 몇 평이야? 너무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을 문득 했어요. 저분들 진짜 돈 많이 벌 텐데 반려견 시장 지금 엄청난데 그런데 하고 있다?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세 분들의 얘기를 대강 들었는데 영화 보면서 뭐 세 분들한테 묻고 싶은 거 먼저 어떤 분이 한번 질문해보고 싶으신 분들 예지 씨. 네. 예. 네, 좀 전에 환경보호 환경영화제에서 또 생출을 봤었는데요. 이게 지금 카라 동물보호권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보호 미디어 가이드라인도 지금 계속 배포하고 계신데 이제 실제 영화 촬영장에 있는 동물이랑 야생 동물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촬영하실 때 종마다 약간씩 이거는 이 동물을 찍을 때는 약간 좀 다르네 이런 부분 좀 주의점을 좀 해야겠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진짜 잘 못해가지고 주의를 해야겠다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으셨을 텐데 이 부분은 내가 진짜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생동물 촬영할 땐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야생동물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주의를 줄 거는 오히려 동물원에 찾아와서 뭔가 이제 동물들을 보는 행위 동물들한테는 사실 뭔가 촬영한다는 행위나 본다는 행위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호랑이나 이제 그런 큰 고양이과 동물들이 굉장히 시선에 예민하다 뭐 이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로 받아들인다라는 거를 저도 들어서 알았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물원이라는 영화 찍을 때 사실 호랑이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워놓고 그냥 딴 데 가 있으면 우연히 찍힌 것들을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 안에서 연기를 하잖아요.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그들한테 지시한다고 말을 듣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쵸.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마냥 기다리는 작업.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게 뭐 존중을 해주는 걸 수도 있겠죠. 동물에 대한 존중. 네, 뭐 제 나름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 연출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궁금해. 그렇게 계속 그래도 자주 봤잖아요. 그래도 야생 동물이어도 뭐 느껴져요? 조금은 친숙해졌다? 느껴진다기보다는 워낙에 좁은 데에 있으니까 이제 어떤 그들이 하는 이제 일정한 행동들이 조금씩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좀 더 볼 수 있다라든가 어느 순간에 가면 더 편안한 느낌이 있다든가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저도 동물을 어떤 한 동물을 집중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많은 동물을 찍었으니까 잘 안다고 얘기를 못 하겠고 하여간 이제 어떤 그 요지는 제가 알겠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동물들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사실 동물들한테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시 목적으로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츄리를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링크를 받아갖고 계속 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농수로의 고라니, 그쵸? 그리고 우리가 곰. 근데 제가 곰을 보다가 이제 계속 들여다보다가 미국으로 보내지는 곰도 있고, 그쵸? 그리고
곰 사육 농장에 그래도 좀 더 그 농장주가 괜찮아서 그 자리를 내주겠다는, 생처리 하겠다는 농장주도 있고, 그리고 우리 반순이 같이 어쨌든 사육 농장에서 새끼 때 와서 그래도 그나마 한국이라는 여건 안에서 그래도 사랑받으면서 25년 생을 했던 반순이도 있고, 제가 제일 아팠던 거는 수의사님 가서 주사 놓는데 뼈밖에 없어서 바늘이 안 들어가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들리는데 들여다 보니까 사육농장 그 분이 3마리가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몰라요, 밥 안 먹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정리하러 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언뜻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나올 때 자물쇠를 절단기로 끊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너무 싫더라고요.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거죠. 그거를 또 결정하실 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사육사 분들, 수의사 분들, 그리고 재활하는 분들의 그 결정이잖아요. 지금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데, 그거를 그래도 냉정하게, 완충 효과 없으면 본인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되게 덤덤하게 대하시잖아요.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곰들을 만났을 때 그나마 어떤 곰은 내 기준으로 조금 복 있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 냉정해 보이는 건 아마 훈련된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미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미쳐 보이기도 하고 조금 이상해 보이셨죠. 예.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를 뭐 치료하고 살리고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남은 뼈만 남은 곰은 농장을 인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샀는데 곰이 들어 있는 거죠. 땅만 샀는데 거기에 그래서 얘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밥만 주고 있다가 곰이 나오면 안 되니까 자물쇠를 그냥 풀 수 없는 자물쇠를 채워놨고, 밥 먹였으면 살쪘을 텐데, 그쵸? 늙어가지고 근육이 다 빠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농장조사 다닐 때 농장주들한테 이제 뭐 죽여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죽여주겠다, 편안하게 죽여주겠다. 왜냐하면 농장에서 죽이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애는 좀 편안하게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가서. 그 장면이 저는 이 생츄리 보면서 곰 2마리의 죽음을 보면서 둘 다 눈을 뜨고 죽어요. 그 눈빛이 이렇게 사람 같아요. 그냥 전 좀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반순이를 전부 다 수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결정할까라고 쳐다볼 때 그 뒤쪽에 우리의 곰들 2마리가 이렇게 바라봐요. 그것도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 상황들이 좀 저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재활 우리 보통 하시거나 방생하실 때 보통 지금까지는 사람을 따르면 안 돼. 밥은 먹지만 아프면 안 돼. 뭐 몇 가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는, 우리가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봐서 야생동물은 그럴 것이다라는 거로해서 안락사 시키기도 하고 35% 정도 방생한다고 얘기가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클라라를 만나잖아요. 어때요? 이게 우리가 같이 갈까? 아직까지는 윤리위 계속 논의하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요. 그런데도 클라라를 같이 옆에 두고 또 아니면은 그 안에서 또 수술시켜서 방생시키고, 그때 어때요? 일단 클라라 같은 경우는 사실 영화에도 나오지만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자연으로 못 돌아간다는 판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너무 불쌍하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야생동물의 곁에서 그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남들보다 많이 지켜볼 경험이 있었던 저로서는 야생동물은 야생에 있을 때 행복하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들이 하고 싶은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가 주어질 때 비록 위험하더라도 야생에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라라는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뭔지, 그
그것 때문에 야생에서 살아갈 권리를 모조리 잃게 된 거거든요. 근데 또 건강해요. 그러니까 뭐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자니 딱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클라라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점이 많았는데 반대로 저한테는 되게 선물 같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야생동물을 다루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들이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 이런 고민들을 정말 끊임없이 할 수 있게 해준 친구였고, 또 힘들 때마다 사실 동물 좋아해서 하는 일인데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일하면 많이 힘들거든요. 예, 동물들 다치고 죽는 모습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였고, 그래서 저한테는 선물이었는데 클라라가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지내온 시간들이 굉장히 녹록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전 또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5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 다 달라요. 진짜 다 달라요. 누군가는 집단 생활할 때 행복하고, 누군가는 혼자서 사색할 때 즐겁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동물들을 바라볼 때잖아요. 라는 거를 저는 생츄리 보면서 느꼈거든요. 클라라 행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 그들을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걔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우리가 왕따라는 것도 있잖아. 학교 가기 너무 싫어. 근데 다른 친구 만나면 행복해. 그 안에 왜 고라니 힘들어갖고 청주동물원 갔는데 사냥 비슷하게 생긴 애가 아팠는데 그 친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여태까지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을. 그리고 거기 사막요 배고프니까 내려오고. 근데 이런 친구들, 하이에나 친구들, 우리의 기준으로 이 친구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라고 생초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논의하시잖아요, 윤리위에서. 모르니까. 그들이 말을 안 해줘서 모르니까. 계속 가장 많이 들여다본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락사도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이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데 그 과정을 우리가 보여준 건데, 그 논의할 때 혼자만 단순히를 안락사 시켜야 된다. 그리고 같이 했던 뭐 김정수 이사나 나머지 분들은 밥은 먹으니 이 부분에 대한 고민. 그럴 때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건 인간의 판단이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은 또 뭐 전문가로서는,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가로서는 저는 좀 뭐랄까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보는 편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안녕한지, 어떤 선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꽤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죽을래 살래라는 것은 당연히 결정할 수 없는 일이고, 동물들이,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 혹은 죽음 이후의 것은 동물들이 상상할 수 없다고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합리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죽이는 게 되게 힘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동물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있는데, 우리 뭐 매일매일 죽이고 있는데 막상 내 눈에 드러나는 뭔가 도드라져 보이는 어떤 단순이라든지 내가 키우는 고양이나 개를 죽일 때는 굉장히 힘들죠. 그거는 저는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뭐 누군가에게 정을 붙이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또 이들의 복지, 이들의 삶의 질을 생각해 주는 것은 책임이기도 해서 모르겠다라고만 둘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생츄어리는 감독님이 어떤 의도로 찍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객인 제 입장에서는 야생에 나와 있는 동물들, 그리고 이 야생을 자연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귀찮아하는 농약 농약 뿌리고, 분명히 방송에서는 이렇게 영화에서는 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법으로 걸릴지 몰라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당연히 새 죽이려고 낚싯줄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거기 사람이 올라갈 높이도 아닌데 안 보이는 낚싯줄을 걸어놓은 참새 찍찍이라든가, 이렇게 인간 이외에는 생존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 그 상황들, 이게 막 공존이 돼요. 되게 혼탁해요. 그리고 첫 장면에 그 고라니 담을 때 어떠셨어요?
섬찟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약간 맨 처음에 이 영화 보면서 섬찟했어요. 좀 그러니까 식상 못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하잖아요. 동물 뭐 보호하면. 근데 또 영화가 끝날 때 이게 느끼는 거는 그렇지 않으려고 마지막에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감정을 넣으면 너무 힘드니까 밀어내는 분들의 그 아픔이 저는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보여준 것 같아요. 뭐를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우선 그 고라니 담는 장면에 되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편집하면서도 그 장면에 그 거의 첫 부분에 나오는 고라니 사체들을 수습하는 장면을 가지고 굉장히 편집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인 거예요. 항상 고라니를 수습해서 그 통에 넣고 폐기물 관리하는 식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일상적이라 그렇지 않으면 죽죠. 그렇죠. 지치죠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일상적이라 그거를 정말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제 관객들이 보시기엔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 왜냐하면은 이 죽음을 너무 경박하게 다룬다는 느낌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상적으로 다룹니다. 근데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건 이게 그만큼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분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경박스러운 생각으로 다루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체득이 돼 있다 뿐이지. 그냥 그 중간, 그러니까 양쪽 다 보여준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게 죽음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실 동물을 제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일 때문에 그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더 우리가 제가 요새 그냥 이게 사람 얘기인데 가끔은 지식인들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얘기를 못 들어보고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가 되게 혼탁한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보는데 맨 처음에 이 장면을 봤을 때 저도 억했거든요. 어이씨. 근데 그 뒤에 그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미안해. 그러니까 자기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일상을 이렇게 저는 이 영화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링크 받고 보면서 되게 많은 다양한 생각을 내가 해보는구나. 만약에 이런 장면을 언뜻 나오면 뭐야?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저렇게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있어서 그 야생동물들 그나마 35% 정도는 방생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일상이에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불편함에서 벗어났었던 것처럼 벗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아까 이지 씨 말고 다른 분들 뭐 질문 좀. 우리 어떻게 너무 무겁죠? 제가 춤이라도 출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이 무거운 거 되게 싫은데 자꾸 안락사 얘기 나오니까 무거워져.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약간 영화 본 소감하고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가지고 최태기 활동가님 너무 반대로 닮으셨어요. 맞아요. 닮았어요. 너무 그 캐리커처처럼 뭔가 마스코트 그 영화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 했었습니다.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지금 그 조민스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화 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뭐 안락사 얘기했지만 이 동물의 안락사 뭐 결정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사실 요새 사람들도 지금 고령화 때문에 뭐 안락사 허용해야 된다 만다 이런 얘기 되게 현실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생명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어떤 동물은 사실 아침에 또 베이컨을 먹고 왔는데 어떤 동물들은 또 사실 공장식 사육으로 해서 대량 살상되고 있고 또 막 사람들이 야생에 무분별하게 방생해가지고 뭐 뉴트리라든지 그래서 다시 또 걔네들이 너무 이제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또 잡아서 이제 대량 사육을 하고 사람들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새 현대에 야생 동물이라는 게 존재할까 저는 생각이 또 드는 게
너무 이 야생으로 방생되는 그 환경도 되게 사람들의 그 틀 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밭이나 논이나 수로나 사실 그게 얘네들한테 야생 상태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감독님이 영화를 기획하실 때 뭔가 이제 계기가 있었겠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대략적으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방향을 세우시겠지만 이 사건들이 뭐 계획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뭐 연출하실 때 이렇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촬영 계획을 짜시고 편집을 하셨는지, 그래서 뭐 편집하시는 과정에서 뭔가 내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이 얘기에 뭐 더해지거나 달라졌던 부분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되게 궁금했고요. 또 사실 요새 흥행 상업 영화들도 잘 안 되는데 예, 좀 봐요 좀. 영화가 10편 들어갔어요. 일이 없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영화계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정말.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촬영되는 것일까? 아 우리나라 다큐 진짜 문제예요. 그런 것도 약간 예산이 궁금한- 없어요. 상업 영화도 없으니까. 제 맞아요, 잘 얘기했어요. 제가 궁금한 오면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면서 보통 좋은 다큐는 우리가 외국 다큐를 보면은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기업이 많이 지원해요. 우리나라 개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다큐가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이에요. 제가 가끔 다큐를 보면은 그 시대의 어떤 거를 보는데 뒷배경도 보거든요. 우리 거라고요. 요거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서 말 제가 뺏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감독님. 뭐이 다큐멘터리 넷플릭스나 뭐 이런 OTT에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MBC나 공중파 방송에서도 협업해서 만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다큐멘터리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꽉 짜여진 구성을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영화처럼 아예 시나리오가 나와 있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근데 독립 다큐멘터리들은 돈이 없고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오래 들어서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꽉 짜여진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겠죠.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이제 독립 다큐멘터리가 영화가 저예산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짜여진 시나리오나 짜여진 구성 안에서 영화를 만들면 사실 그 구성에 맞는 이제 이야기나 그림을 찾게 되고 결과를 내고 시작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틀만 있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화도 제일 처음에는 동물원 동물원이라는 영화의 후속 작품으로 이제 기획을 했는데 그 가장 큰 틀은 청주동물원이 이제 야생동물 토종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이제 어떤 선언 같은 걸 하시고 이제 외부에서 토종 야생동물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하고 가지고 있던 동물들을 내보내고 그 하나 틀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최태규 수의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야생동 생초리를 짓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갈등이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 동물 복지 활동가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큰 균열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있을 찍을 땐 그런 말씀 안 하셨고요. 동물원을 나가면 안 된다. 영화가 엎어진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안에서 공무원들하고 맞아요. 근데 나가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런 이어졌구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데려오는 얘기가 좀 더 커지게 됐고, 뭐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별로 좋아하는 나라는 아닌데 그 나라는 동물 하나가 길을 한번 짓기 위해서 로드킬이 안 생기려고 관찰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직진이잖아요. 산 뚫어 무조건 직진 쭉. 근데 직진을 안 하고 돌려요. 뺑뺑 길을 돌려요. 다른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가 딱 걸려요.
다람쥐. 그러니까 위에다가 다리를 놔요. 근데 다람쥐들이 안 다녀.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독수리가 낚아챌까봐. 그래서 거기다가 풀을 놔줘요. 그게 제가 싫어하는 나라지만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로드킬 한동안 되게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길 뚫어놨다 밑으로. 그런데 이렇게 고라니처럼 뛰거나 사슴 이런 애들은 그 길을 높여놔야 됐는데 똑같이 구멍을 뚫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가 어떤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산을 잡고 있는지 그럴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못 쓰고 있을까? 우리 세금인데. 그죠? 이럴 때 조금씩 화가 나요. 그리고 그 나라가 산에다가 동물원을 줬어요. 한번 갔더니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동물을 줬어요. 물론 수입 구조가 이루어지죠. 우리나라 왜 없어요? 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린벨트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조금만 신경 쓰면 그린벨트에다가 그린벨트 산 너무 많은데 그러면 사람이 다니는 길 위에 철망 치는 게 그렇게 돈 드나? 그렇게 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살 수 있고 거기에 먹이를 던져놓고 자연스럽게 계속 돌리면 그리고 우리가 포식자가 없잖아요. 최고의 포식자 멧돼지 정도일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인간이 무서워하는 동물들이 있다고라는 생각을 저는 보고 나와서 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좀 화가 나서 그냥 우리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면 안 될까? 진짜 생각 조금만 바꾸면 이렇게 그냥 제도 안에 묶여져 있어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데 왜 제 얘기 마음에 안 드세요? 전부 다 표정들이 예? 좀 더 해주시라고요. 맞다고 우리 좀 그런 생각 좀 갖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나고 나서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에서 산을 가꾼다 보호한다 그러면서 사람들 다니면서 돈 다 받아가면서 근데 한켠에 그냥 진짜 자연 보호하려면 동물들 던져놓고 그냥 철망 치면 되게 쉬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복잡해?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이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생초를 위해서. 제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 고려할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육 중인 동물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활용하는 거는 적극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뭔가 철망을 쳤을 때 거길 서식지로 살아가고 있는 동물의 이동권이나 그거 있구나. 네네. 로드킬처럼. 네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그럼 사람 안 다니게 하면 제일 쉬워요. 뭐가 어려워? 그 사람 아무도 못 다니게 하면 되죠. 그렇게 산 많은데. 저는 우리가 자꾸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따라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고민은 맞다고 봐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맞아요. 맞는데 그러면 사람 안 다니면 되지. 산 많은데 그 사람만 사람 안 간다고 우리나라 산 그렇게 많은데 꼭 가야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나 좀 화났나?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화났어.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걸 보고 나면 무슨 인간들의 제도가 이럴까? 되게 쉽잖아. 우리나라 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정도 한번 해보면 안 돼? 그런데 그 농장주가 그래도 이렇게 풀어놔 주시고 한번 하겠다고 자리 내주는데 그 고민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개인 땅이고 개인이. 그런 고민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서울시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 아파트가 똑같은 거 맞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 뒤에 또 한번 물어봐 주신다고. 저기 뒤에. 우리 토요일날 이렇게 비오는 날 시간 내주셨는데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해줘봐요. 안녕하세요.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좀 아는 척 좀 하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거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영화 다 보고 나서 느꼈고요. 조민수 배우님께 그 감사 인사를 꼭 먼저 드리고 싶었고 저도 소감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또 궁금한 점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일반적인 시선일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든 뭐든 아주 일반적인 이 사람으로서 이 작품을 보기에 너무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라든지 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정말 개인적인 어떤 이런 목적에서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분야의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의를 또 가지시고 또 그 안에서 미묘하게 조금씩 다 생각들의 견해 차이가 있으시면서도 그걸 계속 이제 어떤 그 합의의 지점을 맞춰 나가는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각각의 약간의 입장 차가 있으시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될 만큼 너무 이 사려 깊은 접근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예,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생각들을 제가 다 이렇게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보낼 이 앞으로의 날들에도 이 영화가 짧게 기억되지 않고 좀 여러 시간 이렇게 두루두루 생각할 거리들을 이제 남겨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그래서 너무 정말 잘 봤고요. 제가 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의 시각으로서 이 야생동물 구조라는 활동을 봤을 때 짐작했던 바이기도 하지만 그 구조라는 상황이 야생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위협이나 뭐 그 안에서의 문제라기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들 죽으라고 그렇게 막 와이어를 설치를 해놓는다든가 농수로라든지 전부 이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 환경으로 인해서 이 동물들이 위험에 빠지고 그럼으로써 구조가 됐을 때 이제 어딘가는 이렇게 이 몸의 일부분을 잃은 채로 뭐 되돌려 보내든 아니면 결국 이렇게 이 생명을 이제 중단시키는 선택을 하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사실 그런 위기 상황을 조장한 당사자들로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드는 집단이든 사람이든 따로 있고 주로 이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결국 죄책감을 느끼든 뭘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든 그 안에서 의견 입장 차가 있어서 다툼을 하시든 그 모든 게 너무 저라면은 때로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이런 거에 이렇게 좀 더 사려붙지 못하고 좀 더 책임감 갖지 못하고 이런 일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는 왜 그런 힘든 뒷수습을 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또 아규먼트가 있고 이런 걸로 왜 또 이렇게 마음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아름답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이래야 될까 그 부분이 너무 그 최태규 활동가님과 김봉균 재화관리사님이 자주 겪으시는 힘든 어떤 감정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을 좀 극복하면서 나아가실지 이게 되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기는 했는데 얼핏 그때 다양한 동물 아니 그냥 주로 말씀하신 거 같아요. 다양한 동물 접할 때 느낌들 말씀해주세요. 일단 그 말씀하신 거에 반은 공감을 하고 반은 공감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점을 공감하기가 어렵냐면 피해를 일으키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피해를 일으키는 당사자인 거죠, 사실은. 왜냐면 인간사회에 속해 있는 한 구성원이고 그 구성원으로서 인간사회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인프라를 아주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기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정말 제가 막 의도해서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진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제가 누리는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동물들이 불편해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심지어 저는 운전을 하고요. 저는 참새를 차로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구조하는 동물이지만 저도 당연히 가해자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물들에 대한 미안함, 뭐 죄책감 같은 것들로 인해서 비롯되는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약간 세상이 원망스럽거나 답답한 경우들은 수도 없이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제가 하는 일이 사실은 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 하나하나 치료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냈는데 내가 오늘 정말 막 2달 동안 고라니 치료해갖고 한 마리 돌려보냈는데 오늘 고라니가 6마리가 사이치어서 들어와요. 네, 이런 일을 겪을 때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는 일이
뭐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동물들을 보호하는데 과연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어떤 시리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회에 대한 원망 같은 것들을 할 때가 있죠. 네. 근데 그럴 때 뭐 그냥 그날 밤 맥주 한잔 하면서 털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켜켜이 쌓여두다가 정말 힘들 때 숨통이 트여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뭐 야생동물과 관련한 어떤 보호의 필요성을 뭐 제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고, 그러면서 관련한 법이 개정이 된다던가, 그러면서 제도가 조금 더 동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씩 보상처럼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어쨌든 원동력을 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뭐 한 마리 살리는데 뭐 오늘 6마리가 죽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어쨌든 저희는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살리는 게 그 친구들의 우주를 되찾아주는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이 조금 더 안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보내는 그런 뒷모습 볼 때, 네, 그럴 때 또 열심히 해야지, 네, 내가 하는 일이 그래도 좋은 일이지라는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나도 그러네.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동규쌤이랑 비슷한 부분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고음 사육을 해왔던 농장주분들이나 혹은 그런 제도를 만든 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 반대편에서 있듯이 그냥 사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랑 어떻게 뜻을 맞춰볼 것인가, 서로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하고 결국은 뭐 힘싸움을 하고, 뭐 시민단체,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여론전을 하고, 저 사람들은 뭐 법 가지고 놀고, 결국은 우리는 또 그 여론으로 국회의원 동원해서 법 바꾸고, 이런 과정이 그냥 사람 사는 것 같고요. 제가 뭐 특별히 그 사람들보다 더 뭐 윤리적이거나 뭐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제가 재밌는 거 하는 거 살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삶이 있겠죠. 그래서 막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막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변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모피를 되게 좋아했어요. 모피, 털옷, 아우 이쁘고 따뜻해요. 근데 어느 날 동물농장을 보다가 그들이 모피 때문에 사육되면서 또 바로 죽은 동물이 아니고 산동물이 가죽이 벗겨져야 가죽이 좋다라 그러면서 그 장면을 봤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든 명품들도 다 이제 인조모피를 만들죠. 왜냐하면 생츄어리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비둘기를 볼 때 갑자기 왜! 그리고 소리 안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참새구이가 포장마차에 무지 많아갖고 진짜 길거리에 참새가 없었는데 참새구이가 이제 포장마차에서 안 파니까 요새 참새가 많아요. 저 그거 보면서 느꼈거든요. 바퀴벌레가 보약이라 그래야 될 텐데, 난리 날 텐데.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이게 주태규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인간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변하고 내일 당장 되면 이거 보고 나면, 근데 저도 안 그래요. 너무 많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행동할 때 창피해서 못해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낚시줄을 못 걸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저도 그렇거든요. 눈치 보거든요. 그런데 낚시줄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그냥 무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제가 생츄어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감히 낚시줄 걸 때 눈치 안 보고 안 걸고
그리고 길거리 농약을 함부로 뿌릴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라는 느끼고, 그리고 참새 찍찍이 함부로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많이 안 살았지만 저도 막 화내고 이랬는데 저도 그렇게 정의롭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아까 최태기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조금씩 변했으면 좋겠다. 감독님 그런 취지로 만든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막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곰 프로젝트와 그리고 재활 우리 그곳에서 티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요. 제가 지금 요새 영화도 안 들어가고 돈 많이 벌면 다 드릴게요. 뽑을 거예요. 이게 곰 프로젝트예요. 이제 마이크 녹화 이제 또 판매를 하는 건데 이거 판매가 아니라 이거는 드리는 거고, 이런 티를 인터넷에서 사시면 후원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입으면 이쪽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 이쪽은 이 티는 이뻐요.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얼른 팔겠습니다. 최태기 선생님이 입은 건데 이거 이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곰 프로젝트 사이트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사시면, 예? 판매하고 있나요? 아직은 안 하고 있고 그냥 나눠서 입고 있는데 텀블벅 해주세요. 예. 가끔씩 텀블벅이나 와디즈 뭐 이런 걸로 요거 이쁘죠? 요걸 제가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입고 왔고요. 이거 몇 분이죠? 5분. 요건 제 겁니다. 5분을 드릴 거예요. 4분 내 거 빼고 4명. 아마 5분 드릴게요. 그냥 잠깐 걸쳤는데 나중에 저도 사죠 뭐. 제가 이 비 오는 날 너무 힘들게 오신, 제가 드리고 싶은 분 드릴게요. 저쪽에 안경 낀 어머님. 어머님 나이 없는 것처럼 고개 숙이지 마세요. 예, 어머님 제가 티 한 분. 이거 좀 누가? 감독님이 좀 움직이면 안 돼요? 감독님이 좀 움직여봐. 감독님 움직이라 그래요. 고맙잖아. 이거 원 사이즈 같아요. 요거 곰돌이. 곰돌이 5개인데 나 곰돌이 갖고 싶어. 그래. 제일 멀리서 어디서 오셨어요? 제일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어디요? 용인. 동탄, 용인 너무 많아. 동탄, 용인 그런 말고 충청도에서 오신 분. 충남 홍성. 제가 그냥 조금 가까우니까 얘기할게요. 꺼지세요. 저기 제일 멀다고 용인, 경기도 말고, 에? 제주 드리세요. 선생님은 딴 거 드릴게요. 사이즈 큰 거. 본인이 입으실 거 이건 작아요. 에? 안 돼요. 여기 잠깐만. 요거는 우리 재활센터 티예요. 여기 좀 사이즈가 그 선생님이 입으실 거면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요거는 따님 드려야 되는데 요거 이쁘죠? 요 2종류를 10장을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또 나 제일 어려. 나 여기서 제일 어려. 내가 그래도 독립영화 관심 많은 어린애야. 몇 살? 드려요. 곰돌이? 선생님, 감독님, 곰돌이. 근데 저기 어린 친구, 저기 손든 친구. 여자친구 중에 내가 제일 어려. 너 21살이니? 나는 대강 그 위인데 없어요? 없어요? 뭐야? 예민한 주제라서. 없나? 저기 어리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기 네. 아우 동안이다. 진짜 동안이다. 저 그렇게 봤거든요. 돈 내고 가세요. 동안이. 그러면 제가 이 곰돌이를 여기 약간 사이즈가 제가 입어보니까 아까 봤듯이 여자분들한테 맞을 거예요.
질문하신 분은 제가 그 가방 받은 거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피해가겠습니다. 저기 흰머리 아니 어머님도 사이즈가 있어. 그래서 어머님 흰티 어머님 제가 왜냐면 힘드실 텐데 이 비 오는 날 어머님 좀 그 사이즈 있는 거를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이 맞나요, 단명이? 염색했대요. 그러면 어머니 곰돌이 맞으실 것 같아요. 염색했대요. 어우 나 이러면서 관객들 얼굴 보는 거 너무 좋아. 이름 같은 잠깐만 이거 마이크 가까이 가서 얘기할게요. 이름 네? 같은 사람이요. 동명이인. 네? 동명이인이요. 원기철이님이세요? 안 돼요. 제가 얼굴 좀 보면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한번 뵙겠습니다. 이 맛에 하는 거지 뭐. 좋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비 오는 날 감사합니다. 뭐 화나셨어요? 네. 뭐요? 늦었는데 뭐 잠깐 짧은 거 아니요 지금 끝나는 시간이어서 그러면은 저기 사이즈 좀 큰 걸로 질문 대신 진짜 없어요 어린 친구들? 저는 어린 친구들이 좀 뭔가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다 그래요.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티들이세요. 아이들한테 관심 갖게 곰돌이. 왜냐하면 좀 입고 다니세요 학교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나이키 짝퉁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 나이키 짝퉁 뭐야? 모르니? 곰돌이 우리 프로젝트인데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 내 직업군이 선생님 말고 더 사람 많이 만난다. 변호사는 죄인들 만나잖아요. 안 돼요. 죄수들 만나서 안 돼요. 의료 저거 입고 비슷한 안 들면 안 된다. 짝퉁 나온다. 안 된다. 예? 그럼 뭐 하세요? 그쪽에 제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프린팅? 잠깐만 그러면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원가 줄이는 거 아니 우리 왜 그거 있잖아요 자기 기술 막 이렇게 도와주고 선생님 드리고 나중에 명함 주시고 원가를 한번 조절해 이거 비싸게 나왔으니까 선생님 명함 주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티를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좋은 수익이 나서 곰돌이 프로젝트에 쓰나 저 최태교 선생님 명함 꼭 받으세요. 왜냐면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만들 때 더 좋은 질의 비싼 제품을 좀 더 싸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 있나? 우리 두 개 나왔어요. 이 큰 사이즈예요? 곰돌이에요? 아니면 네? 충남 거 사이즈 어때요 사이즈? M. 잠깐만 충남 내 티 어디 갔니? 야 내 거 두 개 빼놓은 거 다 어디 갔어? 이씨. 다 드렸어요. 아니야 하얀 거였어. 다 드렸어. 그럼 작은 거 두 개 남았어요? 사지 뭐. 그러면 충남 거 작은 거니까 여자분들 드려야지. 자매 둘 드리세요. 쌈을 입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티가 나니까. 제가 왜 티를 이렇게 드리냐면 이거 집에서 입으라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쁘면 관심 갖고 물어보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작은 홍보가 여러분들 티 안에서 일어났으면 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맞아. 오늘 제가 예지 씨 아까 얘기했는데 이분이 나름 제 팬이래요. 제가 팬이 있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컵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글씨도 안 보여. 조민수는 영원하다. 어쩌고저쩌고 곰돌이 MS 이렇게.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저한테 줬는데 예지 씨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곰돌이인데 혹시 관객분들한테 드려도 되겠냐고. 근데 내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뭐 제 이름 싫어하시는 분은 안 가지셔도 되는데 만약에 드려도 되겠냐라 그랬더니 기꺼이 드려도 된다 그래서 뭐 저 너무 싫어해서 MS 써 있는 거 싫으신 분은 안 받으셔도 되고 만약에 나 혼자서 집에서 맥주 먹는다. 먹을 때
나 씹으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막 씹으면서. 예지 씨 고마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충남 그리고 곰돌이 프로젝트 감독님이 준비한 건데 오늘 여러분들 박수 한번. 오늘 최태규 수의사님 생일이시랍니다. 뭐 그만큼 박수 받지는 못하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최태규 감사합니다. 드셔요. 소원 못 이셨어요? 소원 못 이셨어요? 제 소원은 잘 안 돼요.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 지어내실 수도 있는 건데. 저기 우리 지금 시간 다 됐죠? 제 6회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비 오는 날 저는 오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아이씨 내 의도는 꽉 찼으면 좋겠는데 비 올 때 나라도 안 오겠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와주셨고요. 그리고 어차피 생츄리를 보시는 분들 독립영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인디스페이스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롯이 한국 영화의 독립 영화를 만드는 극장이 2군데가 있대요. 그거 상영하는 게 다른 뭐 독립 영화관은 뭐 외화도 많고 그런데 오롯이 우리나라 영화만 상영을 하고 있는 인디스페이스와 대구의 5호 극장 2군데만이 우리나라 영화로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인디스페이스 회원분들이실 거고 어쨌든 인스타 하시는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나라 영화가 이어간다고 생각하고요. 30일을 봐주셔서 조금 남은 돈으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해서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최태규 수의사님, 김봉균 그 재활 선생님 말씀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일어서서 말씀하시죠. 네, 이게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가 진짜 영화에 나온 것처럼 멸종 위기 동물이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인디스페이스가 아마 생추어리 같은 역할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후원자분들 때문에 사실 독립 영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보여드리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한 영화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화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들이나 독립 영화들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일을 누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노래 너무 고맙습니다. 기대 못한 이벤트가 됐네요. 곰보검자리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 영화에 나오는 짓을 똑같이 하고 있고요. 후원금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곰보검자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뭐 네이버나 뭐에서 검색하시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뭐 저희는 정말 후원을 맨날 강조하고 후원 회원을 모으려고 애쓰는 조직인데 영화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 생츄어리 요번에 이제 개봉해가지고 제가 이제 관객 수를 그 영진이 무슨 사이트 가지고 맨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잘 돼야 저희도 좀 잘 되니까. 근데 너무 적고 개봉 일주일 지나니까 다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광풍이 불어야 이렇게 다시 좀 개봉관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영화 홍보 뭐 네이버에다 평점 남기고 뭐 후기 남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인 배우로서 첫 작에 우리 김인수 선배 배우님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 올해 연말의 욕심은 뭐 백상예술대상, 그만하세요. 청룡영화상 이런 데에 신인상으로 노미네이트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지금 정도의 생추어리를 관람해 주시는 정도는 저라는 배우가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저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동물들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많은 분들이 더 해주실 수 있게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를 위해서 토요일날 비 오는 날, 그것도 장마 시작할 때 귀한 시간 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관객분들 덕분에 저 먹고 삽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뭐 언제 또 7번째 여러분들을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자리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